네, 지금부터 제155차 정책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어제 한강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협상 결과와 또 검찰개혁과 관련한 실무 협상 결과는 진도으로 끝났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기대했던 이른바 새로운 대안은 없었습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구속단체 대표들만의 합의는 쉽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선의 합의가 무산된 책임은 자신들의 입장만 고집하면서 협상장에 나타났던 자유한국당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봅니다. 민주당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로 나서겠습니다.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정당들과 전면적인 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또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만 교섭단체 간의 협상도 그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28일까지 법사위 숙려기간이 마무리되고 29일부터 본회의에 검찰개혁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4일 남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대통령님과 함께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또는 정당 대표들 간의 회동이 다시 열릴 수 있기를 거듭 제안합니다. 또 국회의장님 주재의 정치협상회의의 전면 가동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의 전향적인 대답을 기대합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가산점 부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로써 이 문제는 분명한 정치 현안이 되었습니다. 농담으로 주고받기도 부끄러운 이야기가 동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것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생산 것이 그지없습니다. 차라리 패스트트랙 공천 등급제, 공천 서열화제도를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청문 TF에 표창장을 주고 50만원 상품권도 줬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항의 그대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분명히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노골적으로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또 공권력에 대한 명백한 조롱입니다.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심지어 국정감사장에서 셀프 변론까지 하면서 스스로 무죄를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아주 작은 잘못을 저질러도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소환을 거부할 수 있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우리 국민들에게 모멸감과 또 자괴감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또 공정의 잣대를 우리 공직자들에게 들이댈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표창장 그리고 그 상품권 내려놓고 검찰 조사실과 법정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국민을 공권력을 조롱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모두가 함께 이룬 군산형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오늘 오후 군산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성과물인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 체결식이 개최됩니다. 지난해 5월 GM 군산공장 폐쇄로 근심이 깊었던 군산 지역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 구미형 일자리에 이은 세 번째 상생형 일자리 모델로서 대기업이 참여한 광주형과 구미형과 달리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노사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역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모두 참여해서 노사민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노사민정이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 공동교섭을 실시한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희망과 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교섭으로 임금을 결정하면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는 크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간의 격차 심화는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여전히 기업별 교섭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격차도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혜를 모은 군산의 노사민정의 노력에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냅니다. 군산형 일자리 모델이 제대로 정착하고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다른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당은 더 큰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동시에 검찰개혁이란 국민의 절대 명령을 받들고 민생과 경제 활력 국회로 20대 국회가 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 과정에 부분적인 진전이 있었고 좀 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후에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 등 장차원의 후속 대책을 적극화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조정식 정치개혁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기재위와 행안위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개혁의 마중물을 붓는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국감 실현을 위해 128명 의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난 30일 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쟁과 발목 잡기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진 점은 참으로 개탄스럽지만 우리 당 의원님들의 합리적 견제와 건설적 대안 제시 노력은 대단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감 기간 동안 보좌진과 당직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도 매우 크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감 종료와 함께 예산 입법국회가 막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야 모두 앞으로 남은 50여일에 이번 정기국회는 물론 제20대 국회의 성과가 달려있다는 각오로 예산 입법국회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동시적 성장세 둔화와 국제 분업체제 훼손 등의 영향으로 거센 경기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잠시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정부 부문의 소비가 증가했지만 건설 투자 감소에 따라 GDP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대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올해 남은 기간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책 역량을 보다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 집행 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동시에 국회 차원에서도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기조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야당 일각에서 확장 재정에 대해 부정적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배내외 리스크 악화로 3대 경제 주체 중 가계와 기업의 활력이 둔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특히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지출에 따른 승수 효과가 5년이 지난 후에도 1보다 큰 1.27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 즉 확장적인 재정은
단기적 측면뿐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총생산을 늘리는 매우 유효한 정책 수단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그동안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지난 2년간 적자부채 발행 규모도 28조 원이나 감축했습니다. 확장적 재정을 운용할 여력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당정은 경제가 안정적 성장 궤도에 이를 때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입니다. 특히 예산안의 신속한 심사와 법정 기한 내 처리를 통해 민생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포용적 안전망 강화를 적극 승부하겠습니다. 민생경제 입법의 조속한 처리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소재 부품 장비 산업 특별법, 빅데이터 3법, 공정거래법, 청년기본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법, 농업소득보전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등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당정협의도 보다 강화할 것입니다. 당이 직접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정책 전반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해 이를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무관한 정쟁의 블랙홀에서 이제는 제발 벗어나기 바랍니다. 야당의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당부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이낙연 총리가 오늘 아베 총리와의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도발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양국 간 최고위급 인사 간의 만남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한일 간의 현안이 이번 한 번의 만남으로 풀리지 않겠지만 한일 관계 복원에 있어 의미 있는 돌파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양국 국민 모두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갈 뿐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당장 가능한 선에서부터 양국 간 대화와 접점을 마련해 이를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마침 11월에는 아세안과 에이펙,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등 다양한 다자 외교 행사가 연이어 열릴 예정입니다. 양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사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듭 강조하지만 그 첫 단추는 일본의 책임있는 자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해제 및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결 등에 있어 양국 간 대화에 보다 성실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현안나라입니다. 먼저 정책 변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인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늘 29일과 30일 반복 해제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 의결까지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이번에 다시 도입하게 된 것은 반드시 집값을 잡고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행한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잠시 주춤했던 부동산 시장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저지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대다수 국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다양한 의견 수렴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지금까지도 여러 지역의 사정과 시장 상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및 시기의 조정 등을 정부와 논의하여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해 동단위 핀셋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6개월간 유예를 줄 수 있게 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별하며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한제 적용이라는 규제 이외에도 적극적인 공급정책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등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공공임대가 원활히 공급되어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오랜 기간 마음 편히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견인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도 국민이 가장 힘들고 아픈 부동산 문제 해결에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발언은 강훈식 의원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민생법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생법안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9월 11일 아산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9살 어린이 김민식 군이 차에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그 제 역할을 다 못한 것입니다. 실제 지난 5년간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2,4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여기에 사망자가 27명에 달합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 와중에도 민식이 부모님께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제2제3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안전을 보완하고 가해자를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뜻을 받아서 민식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해 주셨고 국민 여러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정책위원회 중점 법안으로 지정했습니다. 정책위원회 중점 법안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20대 남은 국회 임기 동안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이름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야당에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국민의 안전,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이고 정치권의 의무이고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쟁점 법안을 두고 논쟁할 땐 논쟁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을 만큼은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어린이 안전 예산도 충분히 확보돼야 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여야 의원님들도 어린이 안전 이번만큼은 관심을 가지셔서 민생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민식이 아버님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늘 아침 8시 30분 기준으로 92,000명의 국민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제 청원이 마감되는 이달 말이 아마 김민식 군의 49제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남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도 안전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던 민식이 아버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강훈식 의원의 민식이법, 민생이법 또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 발언은 임종석 원내부대표의 현안 발언입니다. 지난 21일 국민권센터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촛불 정부 때 김사가 대통령을 선포하고 친일 쿠데타를 벌이려 했던 사건이 NSC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촛불을 든 주권자에게 총칼을 겨누는 반헌법 친일 쿠데타
반역 행위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대표가 주도했다는 정황과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 또 자유한국당 역시 바로 다음 날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성명에서 해당 발표를 순도 100%의 날조라면서 임태원 소장을 명예훼손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순도 100%의 날조가 어떻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됩니까? 결국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것, 자유한국당 스스로 해당 문건을 사실로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면서요. 설마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 국군 통수권자가 되시던 분이 졸기라도 하신 겁니까? 황교안 대표가 가장 즐겨하는 말이 바로 좌파 독재 타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패스트트랙 전국 때 외친 구호가 헌법수호 독재 타도였습니다. 실제로 친일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 국가로 회귀를 기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무슨 염치로 그런 꾸안무치한 구호를 외친 겁니까? 바꿔 말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헌법 타도 독재 수호. 황교안 대표,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소상히 밝히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국가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석고대죄하십시오. 만약 그럴 생각이 없다면 최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한 말 그대로 본인이 짊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면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 다음 발언은 서삼석 원내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답답한 얘기입니다. WTO 개도국지 포기는 한국 농업의 공개를 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분명한 농업 분야 개도국지 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 총격에 대한 트럼프 견해와 현재와 농민들의 시각이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300만 농민들의 시각이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개도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무분별한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와 농산물 보조금 축소로 인해 뚜렷한 대책 없는 국내 농업시장이 붕괴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쌀 수확기에 이어 태풍이 3차례나 지나갔습니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농민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에 이어 AI 발생까지 그 고통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상실로 인해 당장은 영향이 높다고 했지만 향후 예측 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이나 노력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례로 중국산 냉동고추 관세율이 27%입니다. 동고추는 270%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수입업자들이 이 낮은 관세율 냉동 동고추를 국내에 반입해서 국내 고추 시장의 30% 시장을 점유하면서 국내 고추 생산 농가하고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런 엄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2018년도 기준 양파 마늘 5대 채소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률이 4.4%에 불과했습니다. WTO가 허용하는 줘야 할 돈도 안 줬습니다. 이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농민과 시장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정작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정부는 솔직히 고백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과 농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최소한의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황이 엄중할수록 농업의 가치는 더 존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 농민들과 소통은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안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정부가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공개 발언 수술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